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마침 여기 갈멜산 기도회 현수막 밑에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같이 적혀 있네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기 현수막을 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는 PPT 준비됐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된다. 1899년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최초가 아니고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황인종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다면 아마 동양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죠.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장면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든 단체가 한미우호협회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모였던 집회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2만여 명이 회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인, 대학 총장, 변호사, 의사협회, 또 미국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리더들이 전성기에 무려 2만 명이 모여갖고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승만이 나눠준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준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한미우호협회 아주 열성적인 멤버 한 사람이 젊은 미군을 데리고 왔어요. 소령 계급장 달고 있습니다. 이승만에게 소개를 해요. 한미우호협회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니까. 그 회원인 미국분이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우호협회의 열성적인 미국 신사의 사위를 이승만 박사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딱 만나 대화를 나눠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만은 50년 후를 내다본 아주 외교적으로 천재적인 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언젠가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5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결국 미국이 이기게 되고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독립할 거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우리가 독립이 되니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서도 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승만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하고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젊은 소령을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승만이 앞날을 예견해요. 이 젊은 장교가 나중에 어쩌면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젊은 소령의 도움을 대한민국이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 젊은 미군 소령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주고요. 두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한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부탁을 합니다. 막상 처음에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친해졌는데 가까워지고 봤더니 두 사람이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공산주의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공산주의에 열광을 했어요.
그러던 시절에 드물게 이승만은 처음부터 공산주의 안 된다. 열렬한 반공 투사였는데 미국 사람 가운데 드물게 이 미군 장교도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된다. 두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반공 투사라는 점에서 너무나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나면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데 꼭 사귀는 것 같아. 연인처럼.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이승만이 이 미군하고 40년에 걸쳐서 아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쌓아 올립니다. 그 미군이 누군지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팔짱을 껴요. 사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인이 질투가 날 만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니 악수만 하면 되는데 옆구리를 만져요 또 이렇게.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터졌을 때 맥아더 장군이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을 도와주러 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 미국의 명장들이 다 반대했는데요,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왜 맥아더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냐면요, 맥아더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어요. 1908년에 이승만을 만나서 6.25 전쟁 터지기 42년 전에 이승만을 만나갖고 포섭당했어요. 그때부터 42년 동안 매번 이승만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었고요, 맥아더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맥아더에게 한국의 역사, 예의범절, 문화 다 가르쳐 줘갖고요, 맥아더는 반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가보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 들어오면 아들이 이렇게 소파에 발 얹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런 인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이건 한국의 예의범절이고요. 애들이 그냥 누워서 하이 데디, 아빠 안녕? 반말해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미국 문화입니다. 한국은 말에 높임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댓말이 있죠. 미국은 그냥 다 하이, 굿모닝, 이게 존댓말 높임말이 없어요. 그 맥아더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면 세계 최고 명장 UN 사령관이잖아요. 6.25 전쟁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 맥아더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맥아더도 그때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의 평범한 농부 할아버지가 지나가니까요, 앉아있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인사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어르신이 지나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자 벗고 인사한다는 한국식 예의 범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이승만한테 후달려서. 야, 니네 미국은 무슨 상놈이냐?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디 그냥 앉아있어. 어른 지나가면 일어나서 모자 벗고 인사하는 거야. 이승만이 40년 동안 한국의 문화, 예의 범절을 가르쳐서요,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농부가 지나갈 때 일어나서 모자 벗고 인사하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40년 넘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맥아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아더도 굉장히 고마운 분이지만 그 맥아더를 끌어들여서 공산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 이게 40년에 걸친 이승만의 인맥을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터졌을 때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군인 8만 5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 4만 5천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어요. 누가 봐도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승만이 쌓아올린 인맥 덕분에 맥아더 장군이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싸워줘서
공산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3년 넘게 질질 끌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 가운데 99%는 코리아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코리아? 그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가? 요즘 나온 애들 장난감인가?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세계가 많이 압니다만은 6.25 전쟁 터질 때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코리아가 나라인지 동물인지 99%의 미국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미국 젊은이가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6.25 때 다친 불구자가 된 미국 젊은이가 10만 명이 넘어요. 게다가 미국이란 나라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특별 예산이란 걸 편성하지 않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아껴서 전쟁을 했어요. 세계대전을 전시 특별 예산 없이 치러냈을 만큼 부자 나라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은 전쟁이니까 교육비 줄여, 미국의 초중고 대학생들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줄여요. 복제비 줄여, 장애인들, 노인들, 저소득층들, 고아들, 미국의 불우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줄여요. 교육비 줄이고 복지비 줄여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 갖고 달러를 쏟아부었던 미국 역사상 단 한 번의 사례가 6.25 전쟁입니다. 그럼 세계대전 때도 특별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왜 한국 전쟁 때 특별 예산이 필요했을까요? 미국이 한국 와서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6.25 전쟁 3년 동안 3천만 한국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들 보면요, 전쟁을 안 하는데도 100만 명, 200만 명씩 굶어 죽어요. 뉴스에 보면 굶어 죽는 아프리카 애들 지금도 나오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시체 더미가 됐는데 그 3년의 끔찍한 전쟁 기간 가운데 100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10,000명, 2만 명도 우리 국민들이 집단으로 굶어 죽은 사례가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6.25 때 한국 사람 10만이 굶어 죽었다, 20만이 굶어 죽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쟁 안 하는 아프리카 100만 명씩 굶어 죽는데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한국은 전쟁하는데도 몇만씩 굶어 죽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3천만 한국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럴래니 전쟁만 한 게 아니라 3천만 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래니 미국 달러를 마구마구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해요. 코리아가 뭐냐?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으면 미국이 망하냐? 코리아에서 석유가 콸콸 나와? 코리아가 무슨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야? 그 코리아 때문에 우리 미국의 젊은이가 5만 명이 넘게 죽고 10만 명이 넘게 다치고 복지 혜택 교육비 다 줄여갖고 달러를 쏟아부어서 코리아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왜 미국이 코리아 때문에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당연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럴 때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아이젠하워가 출마합니다.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세계적인 명장이었어요. 이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 1호, 한국전쟁 종식.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도 끝장낸 사람이야. 그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전쟁은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끝낼 수 있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2차 세계대전 끝낸 사람이니까 끝내는 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몰표를 찍어줘서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끝내는 거 간단합니다. 휴전협정.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위해 싸워줬으니까 할 만큼 했지?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이제 한국은 한국이 지켜. 우리는 3년 동안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이제 떠날게.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나면요, 미국은 지긋지긋한 한국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죠. 미군이 떠난 다음에 한국은 남한의 힘으로 북한하고 맞서야 되는데요, 지금은 남한이 훨씬 잘 삽니다만은
6.25 전쟁이 터질 때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원래 북한이 40배 잘 살았어요. 군사력은요 비교가 안 돼요. 왜? T-214 세계 최고로 강력했던 소련제 T-214 탱크가요 북한은 217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어요. 남한이 탱크 한 대가 있으면 217대 1이라고 말할 텐데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경제력 북한이 40배예요. 그러니까 남한 혼자 힘으로 북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북한 바로 옆에 압록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큰 공산주의 강대국 중공,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중국.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공산주의 대제국 소련, 중국, 북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북한이 우리 경제력의 40배였어요. 국방력은 100배 이상이고 그 옆에 중국, 소련하고 합세해서 소련, 중국,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6.25 때도 공산화되는 거였는데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공산화를 면했어요. 근데 미군이 떠나버리면 한국은 한국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할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미국은, 지금도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습니다마는 1950년대의 미국,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당시 미국을 이끄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아주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그런 식으로 버려두고 도망치는 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는 그런 성경 말씀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아이젠하워는 감히 약소국, 다 전쟁통에 망해가는 나라 대통령 주제에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인 나한테 따져? 심히 건방지구나.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것이 포로 교환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휴전협정을 맺으면 쌍방이 잡았던 포로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군이 북한에 가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이제 휴전을 맺으면 고향인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똑같이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휴전협정을 맺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쌍방이 포로를 딱 교환하고 도장 찍고 미군은 떠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공산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어요. 휴전협정을 맺으면 자기 고향인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안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거기 가족이 있고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인데요, 공산군인데 공산주의 북한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가 해방 맞이했을 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10%도 안 됐습니다. 90%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문맹률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글자도 못 쓰는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을까요? 그때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돼서 쳐들어온 북한 병사들이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닙니다. 12살, 15살 어린 소년들, 글자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인 소년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여. 김일성이가 협박을 해가지고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군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3살, 14살 어린 병사들이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산군으로 전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김일성이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인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인민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전쟁 일으켜서 남한 북한 우리 민족 다 죽게 만드는 공산당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공산 군복을 입고 싸우면서 공산당을 좋아한 게 아니라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됐어요.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잡으면 누나를 뽑고 생체 실험을 한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낸다, 미국은 살인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막상 미군 포로가 됐더니 음식을 주는데 그 당시 미군 병사들이 먹던 음식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포로가 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질을 해봤어요.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요. 이제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 그리고 포로한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요. 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내가 살았던 공산주의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여긴 진짜 자유를 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공산군이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자유를 맛보니까 자유를 빼앗는 김일성 공산당 밑에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은 북한이지만 북한으로 안 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아이젠하워의 계획은 무슨 소리야?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지. 빨리 포로를 보내야 휴전협정이 맺어지거든요. 빨리 포로 교환하고 휴전 맺고 우리 미국은 떠날 거야. 계속 그 포로를 강제로 북한에게 돌려보내는 계획을 추진을 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3만 명의 젊은이가요, 나는 북한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북한 선원이 내려왔는데 강제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선원은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3만 명이 북한이 싫다 그러는데, 북한 싫다 그러는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북한에서는 야, 네가 싫다 그랬지만 봐줄게,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반동분자라고 처형시킬까요? 이건 100% 숙청당합니다. 이승만이 그 점을 가지고 아이젠하워한테 또 항의를 해요. 너 기독교인 맞냐? 미국이 진짜 기독교 국가가 맞냐? 3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공산당이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 죽인다고 협박해서 강제로 끌려나와 군인이 됐다가 이제 자유의 맛을 느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귀순하려는 그 3만 명의 젊은이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강제로 돌려보내갖고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항의를 해요. 아이젠하워가 아유, 저 늙은 노인네가 영어는 잘해갖고 유창한 영어로 나를 귀찮게 따지네. 이승만을 무시합니다. 이승만이 최후의 경고를 날리죠. 니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라고 그런 식으로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진짜 친서를 써서 보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자곡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너 까불면 대한민국에 의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당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반대했던 포로, 이 사람들을 반공포로라 그러는데요, 반공포로들이 거제도에 제일 많았고 부산, 대구, 영천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병대를 부릅니다. 할당을 해줘요. 1부대 거제, 2부대 부산, 3부대 영천. 반공포로들이 갇혀있는 수용소를 지정해 준 다음에요,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미군이 억류하고 있는 아이젠하워의 정책에 따라 북한에 보내지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동족 3만 명의 반공포로를 구출하라. 한국군으로 하여금 미군을 공격하라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을 제압해서 무력화시키되, 둘째 단서가 있어요.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쏴대면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미군을 제압하되 절대 총을 쏘지 말아라. 이게 되게 어려운 명령입니다. 미군이 총 들고 있는데 총을 쏘지 말고 복싱을 한다든지 뭐 레슬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미군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죠. 1번 미군을 무력화시켜라. 2번 절대 총을 쏘지 말아라. 그래서 3만 명을 구출하고 3번 그 3만 명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 나중에 독재자라고 욕도 먹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면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 군인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제일 먼저 군부대에서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 나 보러 자살하래, 나 좀 구해줘.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첫째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둘째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셋째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전쟁사를 살펴봐도 6.25 같은 건 없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죠. 무기, 병력, 물자,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인 숫자도 많아요. 근데 공산당에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요. 모택동이 하도 잘 싸우니까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국민당이 슬슬 밀려요. 그럼 여러분 사람 심리가 어떨까요? 내가 전쟁하는데 우리 편이 질 것 같아. 끝까지 싸우다가 죽느니 질 것 같으면 항복이라도 해서 사는 게 낫죠? 어느 나라 전쟁이나 사람 마음은 비슷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전세가 불리해지면 항복을 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요, 병력, 무기, 물자 모든 면에서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강했는데요, 마오쩌둥 때문에 슬슬 국민당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루에 1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사단장, 별 2개, 3개 단 장군이요, 자기 휘하에 있는 10,000명씩 되는 부대를 이끌고 1개 사단이 통째로 항복하는 거예요. 원래 전세가 불리해지면 어느 나라나 항복합니다. 6.25가 왜 위대하냐면요, 이웃나라 중국은 병력, 물자, 무기가 많은데도 항복을 했어요. 한국은 3일 만에 전체 국방 병력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 3년 내내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대대, 심지어 1개 소대까지도 싸우다가 개인이 잡힌 사람이 있어도요, 부대 단위로 항복한 부대는 단 한 부대도 없었어요. 이건 세계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거죠. 그 용감한 국군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오히려 용기 100배 했어요. 네가 미군을 제압해서 우리 동족을 살려내고 못하면 네가 자살해라. 이 명령을 받고도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경제력 40배, 국방력 수백 배 강한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위해 3년 동안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친,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고마운 나라 미국이지만, 정말 고마운 나라지만 우리 동족 3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맞짱을 떠서 싸우는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대한민국 국군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요, 글자도 읽을 줄 몰랐던 90%가 문맹자였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미군을 제압할 것인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용소에다가 포로들을 가둬 놓고 밖에 철조망을 쫙 쳤어요. 밤에 미리 몰래 가갖고 철조망을 다 끊어요. 테이프 같은 거로 딱 붙여놔요. 그리고 방공 포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지점 철조망은 발로 차면 열리게 돼 있어. 미리 가르쳐줘요. 신호를 딱 주니까 미군이 총을 들고 망대에서 지키고 있는데 방공 포로들이 우르르 도망쳐요. 미군이 보면서 웃어요. 저놈들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는데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괜히 쓸데없이 달리기 연습하네. 근데 철조망을 우르르 가더니 철조망을 발로 딱 찼더니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확 열려서 도망을 치게 돼요. 또 하나의 방법, 철조망 밑으로 땅굴을 파요. 그래서 미군 몰래 땅굴로 사람을 빼돌려요. 또 하나의 방법, 철조망 옆에서 축구 시합을 해요. 근데 미군이 보면서 좀 이상해요. 왜? 한국 애들이 축구를 하루에 10시간 동안 해요. 얘네들 먹지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10시간을 뛰지? 미군이 멀리서 보면은 10시간 동안 계속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북한 병사가 축구하다가 선수 교체한 틈 타서 가고, 남한 병사가 축구하다 가고. 여러분, 미군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12시간 축구하면서 계속 교체해가지고 몰래 사람들을 빼돌려요. 제일 히트친 방법, 미군이 딱 무기를 듣고 지키는데 한국 병사가 다가가서 인사를 해요. 굿모닝. 그러고 활짝 웃어요.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도 굿모닝 인사하면서 경계태세가 좀 흐트러지겠죠? 한국군이 악수를 할 것처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요. 미군도 한국 애가 손을 내미니까 악수하려고 딱 손을 내밀 때 손을 잡는 척 하면서 이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국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미군이 메어갖고 으악하는 사이에 무기를 빼앗고 포로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때 방공포로 석방했던 그날 1953년 6월 18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해먹에 딱 누워서 파이프로 담배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뛰쳐오더니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 미군을 공격했겠지. 한국은 우리랑 같은 편이잖아. 아닙니다. 정말 한국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3만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시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미군은 좋은 무기 쓰고 6.25 때 한국군한테는 별로 안 좋은 무기 줬잖아. 걔네가 무기도 없는데 우리 미군한테는 총을 쐈어? 어떻게 했어? 걔네가 무슨 수로 우리 미군을 물리쳐?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깜짝 놀라서 클라크 사령관이 담배 피다가 뭐 붉은 물질이 뭐야?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병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미국이 억류하고 있었던 포로를 27,379명을 구출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군이 아니에요. 북한군 출신을 쫙 세워놓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 미국이요,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 27명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이슬람이 미국을 공격해갖고 총 한 방 안 쏘고 27명을 구출했다. 전 세계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미국이 당했다. 미국이 이슬람한테 당해서 27명을 뺏겼다.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겠죠? 27명이 아니고요. 27,379명입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전 세계 텔레비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멋진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이 북한군을 쫙 세워놨어요. 적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아니 가다가 누가 총 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용감하게 사유를 딱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희들이 공산당이 좋아서 공산당 된 거 아니잖아. 김일성이가 강제로 시킨 거지.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야 돼. 전 세계 언론에 아주 멋진 장면으로 비춰졌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방공포로들이 탈출하는데 사진을 잘 보면 헌병 모자를 쓴 사람이 앞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대한민국 군이고 나머지 모자가 없죠. 다 북한군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승만 대통령 초상을 딱 들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강제로 북한 넘겨져서 다 죽을 뻔했는데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공산당과 함께 싸운다.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아이젠하워의 계획은 쌍방이 포로를 교환한 다음에 휴전협정을 맺고 미군은 떠나는 건데 이승만이 교환해야 될 포로를 다 석방시켜버리니까 북한 공산당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포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나만이 깽판을 쳤으니 휴전협정 취소. 휴전협정이 결렬돼서 미군이 한국 땅 떠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당한 다음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알카에다 전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미국 사람 손으로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IS 이슬람 국가 그 최고 지도자 역시 미군이 특공대를 보내서 죽였죠. 미국을 공격하는 적을 미국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최강대국이 안 되겠죠. 감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미국의 적국도 아니에요. 미국이 178만 명을 대한민국에서 보내줬습니다.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어요. 3천만을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미국을 공격해서요 27,379명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아주 미국한테 엄청난 망신을 줬어요. 아이젠하워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아이젠하워가 세운 계획이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든지, 이승만을 감금하고 미국 말 잘 듣는 대통령을 세우든지, 하여간 이승만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계획대로 포로 교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미국은 철수한다. 감히 미국을 공격했던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1953년에 세운 계획인데 1975년에 그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비밀 계획이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 75년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방금 전 보여드린 2001년 MBC 텔레비전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는 걸 내다보신 분이거든요. 이승만은 내가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나를 제거한다, 이걸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을 했죠. 그 예상 안 했으면 벌써 이승만은 제거됐고 대한민국 공산화 됐겠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40년 독립운동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실제로 이승만의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업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을 좋아했어요. 이승만이 뭘 좋아했느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 요 미국은 좋아했어요. 동시에 이승만은 미국을 되게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느냐? 인종차별하는 거하고 강대국이라고 횡포를 부리는 거. 미국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은 이승만이 좋아해서 대한민국을 미국처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강대국이라고, 약소국을 무시하고 백인들이 흑인종, 황인종, 인종차별하는 거, 이건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미국을 골탕 먹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약소국들을 막 부추겨가지고요, 미국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게 해서 약소국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미국을 아주 골탕 먹인 적도 있는 외교의 대가였어요. 그 이승만은 내가 미국을 치면 미국이 나를 제거한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여론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현 정권에서도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하도 태극기 들고 반대하니까 법무부 장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가 결국은 물러났죠.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부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은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싸우는 사이에 미국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이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했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논리는 이거예요. 일제시대 40년 내내 미국의 여론을 상대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인류급 언론에 이승만이란 이름이 3,000번 넘게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이런 미국의 인류급 신문 잡지 있죠. 거기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3,000번 넘게 실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사람 가운데 미국 언론에 기사가 제일 많이 생긴 1등이 이승만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독립운동할 때부터 3,000번 이승만 기사가 실렸으니까. 이승만이 미국 언론에게 끊임없이 설득한 내용이 뭐냐면요, 항상 미국 역사를 얘기해요.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었냐? 미국은 본래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가난한 이민자들이 도망쳐서 세운 가난한 나라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요,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이 왜 목숨 걸고 배 타고 그 위험한 신대륙까지 건너갔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뉴욕에 그냥 살았고요. 누가 미국으로 도망쳤냐면 죄 지은 사람, 돈 띄어먹은 사람, 지명수배된 사람, 또 중요한 한 부류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기독교인, 카톨릭한테 박해를 받았던, 또 교파에 따라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도, 이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어요. 돈을 띄어먹었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카톨릭 천주교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개신교 믿겠다고 고집을 부렸든지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범죄를 지었던 신앙적인 이유든 어찌됐든지 간에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망쳐서 세운 가난한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배 타고 미국에 와서 최초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다 많이 아는 역사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역사,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요, 그렇게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청교도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1년 내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디안한테 습격당해서 피살당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1년 지나니까 절반 이상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주로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미국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으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으면서도 자기 집 안 짓고요,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학교를 세워갖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초기 미국 역사 읽다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굶어 죽은 얘기가 너무 많아. 너무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굶어서 미쳐갖고요, 시체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굶어 죽고 시체 뜯어 먹는 가난한 비참한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그 비참한 지경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대국 되게 만드셨다. 이게 이승만의 미국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해요. 니네가 그렇게 비참했는데 굶어 죽더라도 성경부터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셨다. 그 다음에 한국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끊임없이 약소에게 짓밟혔다. 그러다가 뒤늦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만들어보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하고 한국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근사한 나라가 됐고 한국이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 잘 믿어서 멋진 나라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잿더미 시체더미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이 된 미국의 사명이 뭐냐? 한국처럼 하나님 잘 믿어서 좋은 나라 세워주려는 이 약한 대한민국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 되게 만드신 거지. 아니 3년 동안 좀 싸우다가 조금 사람 죽고 돈 많이 드니까 피곤하다고 대한민국 죽든 듯 살든 공사되든 말든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치라고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 되게 만드셨겠냐?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장차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나라를 도와줘야지. 버리고 도망가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공산당 무섭다고 그렇게 쉽게 타협하면 그렇게 비겁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 되게 만드신 거냐? 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한테 보내는 친서에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요, 미군이 휴전선 긋고 철수하면 한국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항복해야죠. 아니 북한, 중국, 소련이 합세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겨우 버텼지.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살 길은 항복이에요. 항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끝까지 공산당과 싸운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이승만의 말은 뭐냐? 우리가 공산당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그건 자살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용맹한 한국인은 자살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성경을 불태우고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죽인 저 무신론 공산주의자와 끝까지 싸우지. 자살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우다가 죽지 겁쟁이 미국처럼 도망 안 간다. 갈 테면 가라. 비겁자는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승만이 3년 내내 미국 언론을 설득한 논리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논리에 미국 사람들이 설득이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이것도 세계적인 언론인데 그 언론의 논평을 쓰던 로스코 드럼몬드, 그 당시 미국의 아주 저명한 언론인, 평론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한 게 1953년 6월 18일, 그 3일 전에, 이승만이 미국하고 맞짱 뜨기 전에 마치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 같은 논설을 신문에 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아이젠하워, 까불지 마. 네가 강대국 대통령이라고,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같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편을 들고 싶지만 너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이 약소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는데 이승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야. 미국 언론인이 이승만을 인정한 얘기죠. 그는 오늘날 극동에서 가장 군비가 잘 되어 있으며 사기도 충전한 최강의 방공군 지도자이다. 한국은 서방 진영, 미국, 서유럽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한국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필요로 하고 서방 쪽은 한국이 필요하다.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3일 전에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 미국 전역에 뿌려진 신문에 우리와 이승만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젠하워, 너는 이승만 제거하려고 허튼 일 하면 안 돼. 이승만이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3일 전에 이런 논설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승만이 미국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장면이요. 6월 18일 날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니까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대적으로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할 때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이 윌리엄 헐스트입니다. 이 사람이요, 신문사와 방송국을 7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최대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언론 재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한국도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우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는 미국이,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아이젠하워 저 바보 같은 놈이 공산당이 무섭다고 도망쳐? 야, 미국이 무슨 망신이야. 아니, 공산당이랑 싸운다 그러면 내 재산 내가 헌납할 텐데. 아니, 돈 많은 부자가 공산당에 대해서 비겁한 미국 정책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헐스트 같은 사람은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미국의 아주 저명한 언론인, 부자들을 한국 편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호소해서. 너 부자 된 게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축복받은 부자로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이런 논리로 미국 부자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헐스트가 이승만이 방공포를 석방하는 날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 500만 장의 호회, 신문 호회를 만들어 갖고 500만 장을 뉴욕시에서 뿌렸어요. 무료로 신문을 뿌렸습니다.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뭐냐?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에게 한 방 먹였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골탕 먹였는데 미국의 언론은 한국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이 언론뿐만 아니고요, 미국의 주로 기독교 지도자들, 미국 변호사협회, 미국 의사협회, 미국 목사협회, 또 미국의 몇 개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데서 이승만 지지 성명을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을 공격했다고 해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면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 되어서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 미국의 여론과 언론은 이승만 편을 들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전통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전쟁 중에는 전쟁 현지에서 싸우는 현지 사령관의 권한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사진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는데 상석에 앉지 않고 말서에 가서 앉았어요. 상석에 누가 앉았냐면 미국 장군이 앉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할 땐 장군을 이렇게 높여요.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그 장면이요. 자, 전쟁할 때는 장군의 권한을 대통령도 함부로 침범 못 하는데요,
미군과 유엔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싸우던 세계 최고의 명장, 주로 미국 장군들이 전부 이승만 편이었습니다. 메가더는 40년 동안 이승만 친구였으니까 당연히 이승만 편이죠. 근데 메가더는 잘려갖고 여기 안 나오고요.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할 때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각하, 이 위대한 방공 지도자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요. 리츠웨이, 메가더 장군의 후임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메가더가 유명하지만 메가더 장군 못지않게 잘 싸운 사람이 리츠웨이예요. 그 중공군의 기록을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메가더랑도 싸우고 리츠웨이하고도 싸웠잖아요. 중국 사람이 볼 때 메가더는 싸우기 쉬웠는데 중국 사람을 제일 많이 죽게 만든, 중국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적장이 누구냐면 리츠웨이다. 중국 언론에 이렇게 나와. 아주 명장입니다. 리츠웨이 뭐라 그러냐,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승만 때문에 골치가 아파. 이승만은 자기 나라 국민밖에 생각이 없어갖고요, 리츠웨이가 유엔군 사령관인데 리츠웨이한테 이승만이 맨날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먹을 거 없으니까 미군 음식 좀 빼돌려.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먹을 거 나르는 사람이야? 유엔군 사령관인데 불가능한 걸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거야. 미군 물자 빼돌려서 한국군 먹여라, 재워라, 입혀라. 아,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리츠웨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이 그렇게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해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너무 많이 사랑해갖고 한국을 위해서 불가능한 걸 한 걸 자꾸 요구하다가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 국민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 이승만이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고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판이니까 자기 나라 살리려고 미국한테 대든 거지 이승만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니까 한번 봐주고 차라리 이승만을 좀 활용해서 한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로 나가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합니다. 이승만이 저렇게 구는 게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고 반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 때문에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저런 불가능한 짓을 벌이는 거니까 봐줍시다. 리츠웨이가 아이젠하워를 설득해요. 그 다음 벤플리트 장군, 미 지상군 사령관인데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무슨 이단 성도가 이단 교주를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벤플리트 미군 사령관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구워 삶아가지고 별명이 이승만의 양자였습니다. 양자. 그래서 6.25 때 한국을 도와준 미군 최고사령관 별 4개짜리 대장을요, 이승만 박사가 벤플리트를 뭐라 불렀냐면 제너럴 벤플리트, 벤플리트 장군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마이 선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그럼 벤플리트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진짜 마이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미국의 여론이 이승만을 편들어요. 미국의 언론이 이승만을 편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명장들이 이승만을 편들어요. 아이젠하워가 함부로 이승만을 제거하기가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자, 미국 여론사에서 이승만은 영웅이야. 이야, 배짱이 대단하다. 미국하고 맞짱을 떠서 자기 나라 지키려는 거, 우리 미국을 괴롭힌 건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멋지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공산당이랑 저렇게 멋지게 싸워야 된다. 이승만의 인기는 미국에서 막 치솟아요.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계적인 명장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한국군한테 고춧가루 맞고 27,374명을 다 뺏겨가지고 전 세계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고 미국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욕이나 먹고, 아니 전쟁 끊는다 그래서 대통령 찍어줬더니 전쟁도 못 끝내고 미국 망신만 시켰습니다. 저 대통령 바보 아니야?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달러를 쏟아부은 다음에 고춧가루 맞고 저주받고 망신당했어요. 아이젠하워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에 보면 한 600페이지짜리 되는 두꺼운 책에, 제가 영어 600페이지를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이승만과 관련된 요때
1953년 6월하고 관련된 3페이지를 딱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다. 인기가 너무 떨어져갖고 왜 망신스럽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27,379명을 뺏겼으니 이만저만한 망신입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미국을 비웃으니까요. 저 아이젠하워 다음번 선거 나오면 떨어뜨려야 되겠다. 각하 이승만을 제거했다가는 다음번 선거에 출마도 못합니다. 아이젠하워 인기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참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전 세계 언론인에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1953년 6월 18일 반공 포로 석방 당일에는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another enemy,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너는 우리의 적이니까 제거할 거야. 이게 6월 18일. 그리고 여론이 막 빗발치고 장군들이 반대하고 인기가 추락하니까 6월 19일 아이젠하워가 또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을 바꿔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체면상 이승만 얘기는 안 하고 한국 얘기만 딱 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로버트슨이라는 특사를 시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하고 로버트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은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달래요. 야,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달러를 쏟아붓고 우리 미국 국민들 다 지쳤다.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알았어.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해서 한국이 공산화되도록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일단 휴전협정은 맺고 보자 라고 미국이 이승만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러면 2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다시는 미군에게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군이 휴전협정하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들어주면 휴전협정 맺어도 좋다. 우리 이승만이 휴전협정 끝까지 반대했지만 적어도 미군이 휴전협정하는 걸 내가 방해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미국이 2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면 위에 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시장에는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당연히 고급차를 갖다 놓습니다. 전시장은 그럴듯하고 삐까뻔쩍해 보여야 돼요. 한국이 공산주의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나라가 근사해지는지 아시아 전체에 민주주의의 전시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승만이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이 전시장인데요. 그 당시 한국이 전시장 같은가요? 시체가 막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피난민들 거지떼가 들끓어요. 그럼 이 거지가 들끓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를 전시장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 달러를 마구마구 쏟아부어 갖고요. 한국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지어줘야 됩니다. 전시장은 그럴듯한 거잖아요. 전시장처럼 그럴듯한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조항이에요. 언제까지라는 조항이 없어요. 5년, 10년이 아니고요. 한국이 그럴듯한 전시장이 될 때까지,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미국이 무한정 지원한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조약을 딱 맺고요. 여기에 동의해서 일단 전시장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엉망이야. 그래, 좀 시체도 치우고 병원도 세워서 부상병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일단 먹고를 살아라. 미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시불로 이승만에게 준 돈이 8억 달러. 그 8억 달러가요,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입니다.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았어요. 왜? 전시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지원한 달러와 구호물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똑같은 11년 동안 미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54개국을 원조한, 미국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도와준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요,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도와준 액수가 더 많아요. 왜? 전시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한국에 쏟아붓고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미국이 달러를 주고 먹을 거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5천 년 동안 농사지었거든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나마 비료를 못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비료가 없어서 똥 오줌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그래서 논밭 지나가면 냄새가 나죠. 비료 만드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 나라 기술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기술, 전자 기술, 건축 기술, 석유화학 기술,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 발전의 출발은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술을 공짜로 한국에 가르쳐 줬어요. 왜? 아시안 민주주의 전시장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대덕 연구단체 가갖고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 연구단체 원로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다 줘갖고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그 기술들이 다 출발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가르쳐주는 기술은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는 기술은 열심히 훔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 훔치다가 걸린 분들 제가 몇 분 대덕 연구단지에서 지난주에 만나고 왔어요. 미국이 공짜로 주는 세계 첨단 기술을 공짜로 배우고 안 주는 걸 몰래 훔치고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래서 한강의 기적,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해 준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확 살아났고요. 둘째, 한국과 그 주변에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그래서 미군이 원래 철수하기로 했다가 이승만의 실력 행사에 놀래서 철수하기로 한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좌파 정권 때 전방에 배치됐던 미군을 뒤로 돌렸어요.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요, 휴전선에 있었어요. 휴전선에 만약에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길목이 총 24개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24개의 길목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법이에요. 그러면 휴전선을 미군이 다 지켜요.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공산시키려고 총을 쏘면 총알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못 쳐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딱 지켜주니까 5천 년 동안 우리는 997번 침략받았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맨날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대한민국에 못 쳐들어옵니다. 왜?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전쟁하고 싶은 나라가 없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얻게 된 평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53년에 한미동맹을 맺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1954년, 정확하게 그 60년 전이 청일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1894년. 그 청일전쟁 때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 일본이 맘 놓고 싸우는 바람에요, 전쟁터였던 그 당시 조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 평양시 인구가 청일전쟁 끝났더니 3분의 1로 줄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나라가 너무 가난해갖고 몇 명 죽었는지 기록도 못 남겼는데 최소한 30만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봐요. 자,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제일 적게 죽은 전쟁이
요 7건 가운데 사람이 제일 적게 죽은 게 30만이에요. 제일 많이 죽은 게 900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땅이었는지 감이 잡히시죠? 5,000년 동안 5년에 한 번 한 100명쯤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어요. 5,000년 동안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60년 동안에는요 30만에서 900만이 죽는 전쟁이 7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딱 맺고 1954년 이후 지금 한 65년 지났어요. 65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100명 이상이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군인이 100명 이상 죽은 사건 있어요? 6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전 60년 동안은 30만에서 900만까지 죽는 사건이 7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화약고 한반도가 65년 동안 100명 이상 죽는 전투 한 건 없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힘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군의 힘 때문입니다. 아베가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만약에 일본군이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이 진격하면요 일본 해군이 세계 2등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요 10시간 버틸 수 있어요. 10시간 지나면 우리나라 해군은 사라져요. 그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퀴즈. 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한국 해군은 10시간이면 끝나지만 일본이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순간 한일 전쟁이 아니라 미일 전쟁이 됩니다. 왜? 미국이 지키고 있는 땅을 감히 일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교과서만 바꾸지 군사 행동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미동맹의 효과. 5,000년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65년간의 장기간의 평화가 한반도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조약이라는 게 이상하죠. 미국하고 한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1번,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은 계속 도와줘야 돼. 1년 수출액의 34배를 달러로 주고요.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무려 11년 동안 주고요. 한국이 세계적인 공업국이 되도록 모든 기술을 공짜로 넘겨줘요. 2번, 어느 나라도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군이 한국을 지켜줘. 이 조약의 이름은 뭘까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니까 한미 원조조약, 이래야 맞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한미 보호조약, 이래야 맞아요. 그러나 이승만은 자존심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겠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우리 한국이 어려우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꽁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혹시 미국 경제가 망해서 굶어 죽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 먹여 살려줄게. 나중에 미국에서 전쟁 나서 미국이 망하게 되면 슬퍼하지 마. 우리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게.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이 조약의 이름은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는 대등한 입장의 조약이에요.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지켜주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이승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이지, 우리가 당당한 자주독립국인데 우리가 미국에 숙여? 원조를 받아? 보호를 받아? 무슨 소리? 이건 어디까지나 상호방위. 지금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도와준다. 큰 소리 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조를 받았고 사실은 보호를 받았죠. 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미국 언론, 여론, 군 지휘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에서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미국 역사의 원칙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250년 동안 미국이 그 원칙을 지켰어요. 지금도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 가운데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죠. 지금 옆에 나라 미국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65년 동안 일본이 미국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미국 너네가 한국하고 맺은 동맹, 그거 우리 일본하고도 하면 안 될까? 이게 일본이 65년 동안 미국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하고 미국이 맺은 동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조차도 야, 너네 한국하고 동맹하지 말고 우리 일본하고 동맹하지 않을래? 그 얘기를 일본이 65년 동안 미국한테 했습니다. 미국이 안 들어줬어요. 미국의 원칙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 250년 만의 원칙을 깨고 이승만한테 굴복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은 그렇다면 아시아 이 거대한 동양 문명권의 유일한 미국의 동맹 대한민국 대통령을 최고 수준으로 대접해 준다. 원래는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동맹을 맺은 다음에는 최고 수준으로 이승만을 아주 VIP로 대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증거가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뉴욕 브로드웨이. 이 뉴욕 브로드웨이라는 데가 걸어서 한 바퀴 돌면 한 20분 걸려요. 걸어서 한 바퀴 돌면 20분 걸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요, 세계 관광 대국이고 석유가 콸콸 나오는 이집트란 나라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러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이 가잖아요. 그 이집트 전 국민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요 브로드웨이 한 바퀴 돌면 20분 걸리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더 많아요. 이 조그만 동네가 웬만한 나라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땅값 비싼 브로드웨이가 하루 영업을 안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게를 다 문 닫게 하고요, 하루 이 복잡한 뉴욕 거리에 자동차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이 100만 명이 나왔어요. 이승만이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브로드웨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갔어요. 그 사진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사진 보면은 그냥 미국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타다 비슷한 차 그냥 타고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보세요. 얼마나 미국이 최고 대우를 해줬는지.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식으로 카퍼레이드 한 게요, 미국 역사상 딱 4번입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2명,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없어요. 미국 사람 가운데 2명.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몇 천만이 죽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명장이 개선식을 할 때 이승만이랑 똑같은 대우. 미국 역사상 딱 2번이에요. 그 다음 미국 사람 아닌 사람 가운데 딱 2명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 처칠. 그 처칠이 수상에서 물러났을 때 우리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였는데 선거에 떨어져서 위로할 겸 이런 행렬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승만입니다. 동양인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 원수 가운데는, 현직 국가 원수 가운데는 지금까지 이승만 하나예요. 처칠은 수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런 행렬을 했고요, 이승만은 현직 대통령일 때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이 정도로 행렬한 전 세계 지도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기 많이 갔거든요. 뉴욕을 행진한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을 쫙 비교해봐도 얼마나 이승만이 최고 대접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맺은 날,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한미동맹 서명한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했죠. 그 텔레비 보신 분 알겠지만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빈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한다 그러면 뭐 외국 사람들이 그 연설 안 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인데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해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해도요 빈자리가 많아가지고요. 왜?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하러 가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 외교관들이 뭐 하냐면 미국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사정해요. 자리 좀 메꿔달라고. 언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좌관들한테 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이게 솔직한 민낯이에요. 1954년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 전쟁통에 박살난 나라인데요. 이승만이 연설할 때 빈자리가 있어요? 전부 일어서 있죠. 이날 미국 국회에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승만이 연설한다 그랬더니요, 국회의원들이 다 왔어요. 국회의원만 오는 자리에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장군들이 연설을 들으겠다고 왔습니다. 왜 왔냐면 미국의 적이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랑 3년 동안 용감하게 싸웠던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 이승만 연설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군인들이 그러고 왔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미국의 법률가들이 또 연설을 들으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국제법상 포로는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승만은 국제법을 어겼어요. 국제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법을 어김으로써 3만 명을 살렸습니다. 이건 국제법에 맹점이 있다는 걸 이승만이 증명한 거잖아요. 국제법을 어김으로써 3만 명을 살려서 국제법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선례를 남긴 저 이승만 국제법 전문가들이 배워야 되겠다. 미국 법률가들이 몰려들어요. 미국의 학자들, 역사가들이 몰려들어요. 또 누가 오냐면 신기하게도 미국 수도 워싱턴에 와 있었던 전 세계 각국의 가난한 나라 외교관들이 방청을 신청해요. 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못 산 나라 외교관들이 이승만 연설 들어왔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인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데요, 이승만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한국이 독차지하게 됐어요. 그걸 본 외교관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나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해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나라 백성들 살려야 되겠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몰려 들어와요. 결국은 자리가 모자라게 됩니다. 미국 국회 역사상 외국 국가원수가 연설하는 사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방청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국회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내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다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기 들어가면 내 이름 적힌 의자도 있고 저희가 내 직장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국회를 지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지 왜 늦게 오셨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져요.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졌던 대목,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해. 유창한 영어로 미합중국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워주셨습니다.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스페셜 땡스 투,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스페셜 땡스 투,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스페셜 땡스 투 all American moth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이 19살, 17살 어린 병사가요, 한국에 전쟁 난다 그래서 코리아? 난 코리아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코리아에 가는 바람에 코리아 나라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넘게. 그 자기 아들을 한국 전쟁에 잃은 미국 엄마들이 그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동맹을 맺는다. 전부 다 내 아들 죽은 나라 대통령 보려고 테레비 앞에 앉아 있었겠죠. 미국 전역에. 스페셜 땡스 투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미국 엄마들이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미국 전국에서 막 통곡이 터져요. 그렇게 연설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함께 싸우다가 함께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 함께 쓰러졌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니 얼마나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연설이에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갈채가 터지고 미국 전역에서 어머니들이 눈물을 터뜨리는 40분 연설에 33번 기립박수를 받는 대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강의하면 제가 강의하려는 목적은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다 그 얘기하려는 건 물론 아니겠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승만 대통령 강의했지만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도 남겼어요. 동시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이요, 바람 피고 사람 죽였습니다.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강연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건 정말 잘하셨고 잘못한 건 또 되게 잘못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숭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강의하고 다니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승만을 칭송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대한민국 건국사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로 나라 세운 사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핵심이고 기독교로 나라 세운 주인공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의 공과 과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독재자를 찬양하냐?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냐? 아니 이승만 잘못한 것도 내가 강연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6.25 때 한강다리 끄고 도망쳤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닌데 아주 잘못했다고 아주 그냥 매도된 왜곡된 역사도 많습니다. 이승만 욕을 한참 해요. 이승만이 이런 짓도 저질렀고 저런 짓도 저질렀고 나쁜 놈이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좋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내가 들어보면 왜곡된 거짓말도 많지만 그것도 맞다고 치자. 이승만이 그렇게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첫째, 인류 역사상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에 당당히 맞서서 할 말 다한 지도자가 있냐? 제가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둘째,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유리한 조약이 될까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으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뜯어먹는 조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한일합방. 일본과 한국이 조약을 맺어갖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뜯어먹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절대 전쟁 안 나도록 지켜준다. 인류 역사상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처럼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 맺은 적 있냐? 제가 질문하면요, 개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사람 가운데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이런 이상한 엄청난 조약을, 한미동맹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인간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면 이승만이 천재니까, 이승만이 어버이 수령이니까, 이승만이 위대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위대한 이승만이 나중에는 실수도 저질렀어요. 그분이 위대하신 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이런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신기한 조약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한미동맹이 가능했을까? 그냥 이승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쭉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분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분이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독일이 같은 게르만 민족이라서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 잡지에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게르만 민족의 여인으로 한국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냐 물어봤더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일평생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라를 뺏겼는데 그 나라를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한국은 동양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될 거고 부강한 나라 될 거고 멋진 나라가 될 겁니다,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돌아오면서는 야, 정말 식민지 약소국은 비참하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 집에 와갖고 잠을 안 자고요, 맨날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통곡을 하면서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데 부인이 여보, 우리 기도 그만하고 잡시다, 이럴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남편 등짝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다. 나는 평생 기도하는 우리 남편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 전쟁 일기를 보면요, 6.25 전쟁 때 이승만이 맨날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의 살아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승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 학위를 가진 석학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이 미련한 노인네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 비서였던 올리버 박사, 이승만 비서라고 그래갖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던 이런 비서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말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설문을 써준 미국 연설학회 회장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였어요. 그 뛰어난 석학을 이승만이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노라, 그리고 비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가 진짜 이승만한테 설득받아갖고요, 사표 내고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승만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줬어. 네가 나를 도와주면 위대한 기독교 국가의 탄생을 목격할 것이고 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고 한국에 딱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못 준다. 그걸 나중에 얘기했어요. 미국 연설학회 회장을 월급도 안 주고 타이피스트로 부린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 올리버 박사의 회고록을 보면요, 대통령이 노망난 것 같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나라가 다 망해가는 판인데, 아니 대통령이 나라 망한데 맨날 낚시하러 간대요. 저 양반이 미쳤나? 저 애국자가 지금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6.25 전쟁통에 맨날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 그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낚시의 비밀을 깨달았다. 올리버 박사가 그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쟁통에 나라 망하는데 눈물이 나죠. 그 대통령이 막 울면, 대통령이 울면 장관도 울고 군인들도 울고, 그래갖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장관들 앞에,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속에 눈물이 나죠. 옆에 경호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물가로 가는 거예요. 경호원이 밀착 공호를 하니까 자네들 여기 잠깐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혼자 배를 띄워놓고 강 가운데 혼자 가면 거기서 울어도 소리가 안 들리겠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오늘 물고기가 잘 안 잡히네. 낚시하러 간다 그래놓고 사실은 낚시의 비밀은 기도였다. 6.25 때 올리버라는 비서는 그렇게 썼어요. 6.25 때 이승만하고 같이 찝차 타고 다니던 장군들, 실제로 전투 기록을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 부대가 그날 전투에서 이겨요. 실제로 승전율이 2배 가까이 높아져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막 기도해주고 얘기해주면 병사들이 사기 100배해서 잘 싸워가지고요, 부대마다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부대 좀 방문해 주십시오. 이승만 박사 하루 10시간 15시간 강행군을 해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걸어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중얼중얼.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였다. 걸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6.25 전쟁 때 이승만 박사를 수행했던 아내, 비서, 같이 따라다녔던 군인들의 한결같은 증언. 이승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인류 역사상 한미동맹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승만은 어떻게 해냈느냐?
인간이 위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위대한 이승만이 나중에는 실수도 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이란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승만이 해낸 이 업적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 딱 맞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데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1년 수출액의 34배를 줬어요.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무려 11년 동안 쏟아부었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공짜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은밀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 일어났어요? 5,000년 동안 997번 5년에 한 번 얻어 터졌던 나라인데요, 마지막 60년 동안은 30만에서 900만 죽는 전쟁이 7건이나 일어났는데요,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는 100명 이상 죽는 전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죠. 엄청나게 은밀한 일이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6.25 전쟁 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이 역사를 기억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인생에는, 역사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공경이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받아갔고요,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해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5,000년 동안 가난했고 침략당했던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만큼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던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65년 동안 전투 한 번 없는 나라, 우리 역사 5,000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 조선 나라 많았지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자, 주체사상파, 이슬람, 동성애 찬성주의자들, 반기독교 혁명가들 다 극복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번영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람들을 세우셔서 살려주셨고 부강하게 해주셨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써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세우셨듯이 우리에게도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서 하나 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설림교회 마지막 때에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 나라의 민족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계속해서 이 복음 들고 이 귀한 바른 역사를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안전과 건강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